무광대하고 인연이 이렇게 이번에 와서 사실 얘기는 좀 안 맞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와서 사실 여기 오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무광대를 알고 싶기도 했어요. 여기 와서 아까 30분 전에, 1시간 전에 와서 들었습니다. 여기 제가 독일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강의는 사실은 이거 왜 워크 장르인가? 워크 장르는 한국을 지금 워크 장르 이분이 안 계셨으면 우리는 지금 김일성이 집안에 옥수수 얻어먹고 옥수수 하루에 60개 가지고 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분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지킨 예술입니다만은 저는 그 이야기보다도 제가 겪은 독일의 이야기하고 독일의 통일 그리고 한국은 독일이 통일될 당시 독일이 재통일됐죠. 독일이 재통일되고 1871년 통일됐다가 1945년 전쟁이 끝나고 나서 독일은 연합군이 점령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989년에 통일이 됐습니다. 통일되기 전에 제가 85년에 갔습니다. 그리고 90년에 89년에 제가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불과 3개월 후 동독은 없어지고 수도으로 통일이 됐습니다. 그 직전에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 한국은 지금 미안한 경우인데요. 많은 국제 전문가들이 한국은 앞으로 중국의 속국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은 민주주의, 우리가 흔히 이야기합니다. 민주주의가 다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민주주의가 잘못되면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어떠냐 하니까 옛날에 민주주의 나라 그리스가 그렇게 했습니다. 민주주의 하다가 나라 망했습니다. 그걸 우리 해야 됩니다. 그리고 천년이 지나고 나서 유명한 마키아벨리라고 하는 사상가가 나옵니다. 이탈리아의 사상가가 나왔는데 민주주의는 나쁜 것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갱비랍니다. 이유는 뭐냐? 민주주의는 취약하다. 취약하기 때문에 나는 민주주의를 절대 옹호할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한국의 경우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분단된 나라는 크게 세 나라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는 월남이고 또 하나는 독일이고 또 하나는 한국이었는데 한국은 지금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 독일 쪽으로 갈까? 베트남 쪽으로 갈까? 베트남은 아시다시피 공산화된 나라입니다. 그때도 민주주의 막 하다가 공산주의 있어요. 나옵니다. 베트남 망했을 때 100만 명이 보트 피플이 돼가지고 배 타고 도망다녔어요. 100만 명은 이웃나라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죽은 그 살해당 집단 학살당이 한 100만 명 정도 된다네요. 그리고 나서 베트남은 20년 동안 개발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뭘 했느냐? 20년 동안 월남 사람만 잡아가지고 월북은 아닙니다. 크게 보면 베트남은 북쪽하고 남쪽인데 월남 사람만 잡아가지고 수용소에 보냈습니다. 얼마나 죽이느냐? 2천만 명이 죽은 겁니다. 20년 동안에 다 죽이고 나서 개발했던 겁니다. 한국은 독일처럼 89년에 통일될 수가 있느냐? 아니면은 베트남처럼 갈 것인가? 그것이 기로에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 생각입니다. 독일이 85년에 갔는데 제일 먼저 한 달 만에 간 곳이 어디냐 하니까 국경지대에 저를 데려갔습니다. 독일에서. 국경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나라 국경은 너무 다른 겁니다. 세상에 군인들이 보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하얀 말뚝이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어떻게 그립니까? 그때 마오거라 그럽니다. 두 개의 장벽이 있어요. 그때 장벽이 높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한 5m 정도 됩니다. 한 1층, 한 2층 정도 됩니다. 5m 정도 장벽이 한 500m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국경에 마오입니다. 그리고 감시탑이 하나씩 있습니다. 500m 단위니까 감시탑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여기 서독이고 이게 동독입니다. 100m 앞에 하얀 말뚝이, 작은 말뚝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우리를 데려간 수독 사람이구나. 이 말뚝이 원래 동수독 간의 국경입니다. 그런데 동독 애들은 자기들 나라 사람 못 도망가도록 저 뒤에 두 개의 장벽을 치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도망 넣으면 될 것 같은데 못 넣습니다. 왜 못 넣느냐? 여기에 기총소사를 할 수도 있고 셰파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렵다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80년대가 아닌데 70년대까지 좀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거는 거의 없습니다.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너무 평화로운 겁니다. 군인들도 저 탱크도 안 보이고 군인도 안 보이고 이렇게 이게 막 그 양들이 풀 뜯어먹고 저 뒤에는 동독 사람들이 지나가는 거 보입니다. 이상해요. 그런데도 근데 깜짝 놀란 겁니다. 뭐가 놀랐냐? 학교로 돌아가니까 독일은 사립대학이 없습니다. 비스마르크가 만든 프랑스하고 프로이센의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보상금을 엄청 보상금을 받아가지고 학교를 지킵니다. 우리 같은 오늘날에 국민연금제도를 만들고 대학을 전부 다 국유화했습니다. 국가가 운영합니다. 학비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동독에서 온 유학생이 있는 겁니다. 세상에. 국립대학에, 수도계 대학에 동독에서 온 유학생이 있는 거 맞다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또 놀라우면 TV를 켜니까 동독 TV가 나와요. 바로. 그럼 물었어요. 동독애한테. 야 이거 너 독일에서도 동독에서도 볼 수 있냐? 동독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서로 교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차를 타고 가는데 할머니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독일 기차는 우리 한국 기차와 다릅니다. 칸으로 돼 있어요. 그럼 안에 있어야 되는데 밖에 나와 있는 게 할머니 왜 여기 있어요? 이랬더니 나는 동독에서 왔는데 여기가 너무 변해가지고 혹시나 내 길을 잃을 거예요. 고향 방문단으로 온 겁니다. 65세가 되면 고향 방문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동독에 신청하면 동독 정부 보내주는 겁니다. 그리고 베를린이라는 곳에 가면 베를린이 그 당시 베를린이라는 곳이 서베를린이라는 곳이 동독 한복판에 있습니다. 동독 한복판에 있어요. 수도에 있는 게 아니고 베를린이. 그러면은 베를린에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는 겁니까? 비행기로 갈 수도 있고 육상으로 고속도로로 갈 수도 있고 기차를 타고 갈 수도 있습니다. 가봤어요. 저는. 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독을 지나갈 수도 있고 동독 기차를 타고 갈 수도 있고 동독의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도 있다. 그래서 직접 서베를린 가가지고 동베를린을 보이는 역까지 올라가가지고 동독 사람들 찾아갔습니다. 저는 정치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당연히 관심이 있으니까 동독을 갔습니다. 그런데 동독은 또 놀라운 것이 뭐냐니까 여름 방학이 되면 여름 휴가가 되면 지금 여름 휴가 때 아닙니까? 휴가가 되면 자기 나라 사람들을 인근 사회주의 국가들한테 휴가를 보내주는 겁니다. 자, 내가 동독 사람인데 우리 동독은 그래도 동유럽에서 제일 잘 산다. 야, 여름 휴가 너 가려면 폴란드를 갈 수도 있고 헝가리 갈 수도 있고 체코도 갈 수 있다. 그럼 체코 잘 가자. 그지? 체코. 그렇게까지 해줬던 나라입니다. 동독이. 그런데 동독이 왜 무너졌겠습니까? 동독이 무너지는 게 89년입니다. 1989년에 여름에 무너지죠. 근데 바로 1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니까 서울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이 있었어요. 서울 올림픽에 동독이 엄청난 성공을 거둡니다. 동독이. 제가 그때 있었거든요. 어떻게 성공을 했느냐. 자, 88 올림픽 전에 84년도 올림픽과 LA 올림픽을 했어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하잉주가 금메달을 받았습니다. 자, 80년 올림픽도 있었어요. 그건 뭐냐니까 모스크바 올림픽입니다. 모스크바 올림픽도 왜 기억이 잘 안 나요? 왜? 우리는 거기 참여 안 했습니다. 왜냐? 79년도 모스크바 올림픽이
러시아에서 소련에서 그 당시 소련이죠. 소련에서 열리기 직전에 1979년이죠. 아프가니스탄에 침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너희들 침공했으니까 우리는 못 가겠다. 안 가. 미국이 안 가니까 다 안 간 거예요. 우리도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자유 국가들이 안 갔습니다. 모스크바. 84년도 이제 LA 미국 올림픽이 됐는데 소련이 기분 좋겠습니까? 너희들 안 가. 보이콧을 한 겁니다. 그래서 동유럽은 아무도 안 왔어요. 반짝반짝 얘기하는 겁니다. 12년 만에 한국 서울 올림픽이 열리게 된 겁니다. 그럼 동독은 얼마나 준비했겠습니까? 12년 동안 칼을 갈아가고 우리가 최고의 나라인 걸 보여주겠다 해가지고 내셔널 아마추어리즘이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교육비를 들여가지고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88 올림픽에 최고의 성적을 거뒀습니다. 금메달 수에서 미국을 이겨가지고 소련이 1등을 하고 2등이 동독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 못하실 겁니다. 저는 그런 게 있으니까 알죠. 그래서 그 당시 동독의 올림픽 선수 단장이 누구냐 합니까? 카트리나 비트라는 애가 있어요. 한국의 김연아 같은 애입니다. 그 당시 80년대 난 동독이 난 최고의 스타입니다. 피겨스케이팅을 하는 스타인데 카트리나 비트가 선수 단장이었습니다. 제가 동독 TV를 보니까 직접 나왔어. 동독의 호네카라 그 당시 동독의 서기장입니다. 우리 같으면 최고 공산당 최고 높은 서기장이거든요. 앞에서 선서를 했습니다. 막 보고를 했어요. 우리는 미국을 이기고 세계 2위가 됐습니다. 그런데 1년 만에 망했습니다. 나라가 없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왜 1년 만에 망했겠어요? 동독이 1등까지 했는데 올림픽 1등 했는데 동독은 서울 올림픽 때문에 망한 겁니다. 최고의 성공을 했는데 최고의 실패가 된 거예요. 왜 최고의 실패가 됐느냐? 한국에서 그런 거죠. 제가 그 당시 수도에 있었습니다. 여름이니까 일하러 갔어요. 독일에 한 2달 일하면 학비를 1년 동안 1년 생활비를 봅니다. 일을 하러 가고 이제 거기서 갈 때입니다. 근데 TV를 와서 보면은 수도권 한국은 우리보다 우리가 더 잘 산다 이거 아니까 한국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한국 올림픽을 하루에 2번 보여줍니다. 1시간씩. 그럼 2시간밖에 안 보여줘요. 근데 동독은 엄청난 투자를 했고 자기가 성공할 것 같고 하니까 엄청나게 많이 보여줍니다. 뭐냐면 하루에 3번을 보여주고 시간마다 2시간씩 보여주고 한 해마다 합해서 몇 시간 보여주는 겁니까? 6시간을 2주 3주를 보여주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뭡니까? 서를 보여주고 우리 선수단 잘한다고 했는데 계속 많이 보여주다 보니까 인터뷰까지 하는 거예요. 서울에 시민들 만나고 혹시 동독을 아세요? 그러면 한국 사람 독일을 잘 모르니까 그 유명한 축구 선수 박현범이 나는가요? 뭐 이런 것도 글이 나왔어요. 근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걔들은 뭐냐? 자기가 아는 한국이라는 나라, 사우스 코리아라는 나라는 전쟁을 겪은 못 사는 제3세계. 그런데 올림픽을 통해 보니까 엄청나게 아름다운 그리고 많은 빌딩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감이 넘치는 시민들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때는 몰랐나?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세계에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것이 89년 89년 많은데 89년 1월 1일 날 어떤 일이 있었냐니까 오스트리아하고 헝가리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는 운수가 없게도 원래는 한 나라였어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었는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오스트리아는 자본주의 국가, 자유국가로 가고 헝가리는 동유럽에 된 거예요. 근데 그 나라는 몇백 년 동안 같은 합수부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 국경선이 있었는데 올림픽이 막 하는 거 보니까 이제 화해가 된 거니까 국경을 철거를 한 겁니다. 국경 수비대원들이. 어렵잖아요. 높이가 한 2, 3m 되는 철거를 갖다가 철거를 했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 철거 의미가 뭔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것이 철거를 한 것이 89년 9월 1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름, 그해 여름에 동독, 저 헝가리로 놀러 왔던 동독 사람들이 집단으로 오스트리아로 탈출한 거예요. 왜냐면 오스트리아 옆에 이제 동독 수도에 있으니까 가려고 탈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헝가리에서 탈출한다는 말 들으니까 폴란드로 휴가한 동독 애들도 야 우리도 탈출하자 이래갖고 그 폴란드에 있는 수도 베사란으로 진입을 한 거예요. 탈출하게 돼요. 그러니까 동독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처음에는 국경을 폐쇄하겠다. 이제는 일체 우리 국민들이 밖에 못 나가도록 국경을 폐쇄하겠다 조치를 취합니다. 동독이 왜? 집단으로 탈출을 하니까요. 미치가지고 동독은. 그러다 보니까 동독 사람들이 몰려 나왔습니다. 수십 개의 도시에서 각 도시마다 수만 명들이 나와서 비어 볼렌 라오스, 우리말로 하면 우리는 나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아까 못 나가는 거예요. 국경 폐쇄하기 때문에 전 국민들이 나서 시민들이 나서 가지고 비어 볼렌 라오스, 그리고 경찰, 그리고 군인이 출동하려고 하니까 뭐라 그러니까 비어 진트 폭스, 우리가 바로 국민이라 이렇게 우리한테 총을 쏘면 국민한테 총을 쏘는 거라 나옵니다. 동독에서 스톱한 겁니다. 그래서 동독은 해체되고 된 겁니다. 오늘날에 통일된 겁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동독은 그렇게 망했지만 동독은 자국민들에게 같은 스로비한테 무력 침투만 한 적이 없습니다. 무력 도발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북한은 어떻습니까? 북조선은요. 70년 동안 무력 도발을 4만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민족입니까? 우리가 보는 우리끼리 민족 우리끼리입니까? 4만 번입니다. 같은 민족을 죽이고 납치하고 온갖 그까지도 부족해서 일본 사람까지 납치하고 하는 놈들입니다. 여름에 휴가를 보내준 나라예요. 이 나라는 방송도 개방한 나라입니다. 동독은. 우리 북한은 어떻습니까? 근데 북한보다 더 무서운 놈들이 어떤 놈들입니까? 종북 주사파예요. 세계에서 가장 저질이고 반민족적이고 반역적인 집단을 좋다고 하고 옹호하고 비호하는 인간들입니다. 우리는 그 애들하고 싸우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부방대가요 얼마나 여러분 일입니까? 여러분의 적은 세상에서 가장 저질이고 가장 지독하고 가장 파렴치한 인간들입니다. 보세요. 조국이다. 조국은 참고로 아까 전에 우리 강사님이 이야기했어요. 공병호 박사가 제 고등학교 후배입니다. 조국이가 똑같은 후배예요. 같은 고등학교 출신입니다. 조국이 같은 파렴치군 아닙니까? 생이 얼마나 잘 생겼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인간들이 우리의 적입니다. 그리고 저는 원래부터 옛날부터 제가 참 이번 학기에 제가 강의를 어떤 걸 가르치냐면 전쟁을 가르쳐요. 전쟁론이라는 걸 가르칩니다. 세상에 전쟁이 얼마나 사람은 전쟁을 하고 싶겠습니까? 전쟁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전쟁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은요, 세계지상을 보면 전쟁이 없는 게 이상해요. 그래서 어떤 책을 보면요, 유명한 그 게임이라는 쓴 작가가 있습니다. 베르나르 베르베르라는 사람. 그 사람이 책에 보면 뭐라고 하냐니까 인간은 전쟁하는 동물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왜? 개미하고 같다는 거죠. 개미, 벌, 인간 세 종류가 유일하게 전쟁을 향하는 거다 쓰고 있습니다. 옛날에 로마 역사에 보면요,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에 대비하라 이런 말을 씁니다. 우리가 전쟁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전쟁을 몰랐기 때문에 저렇게 당한 거였습니다. 저 워크 장군 같은 사람은요, 하늘이 보낸 우리나라의 제2의 이순신 장군입니다. 그때 자료를 보면요, 제가 학교가 북경대학 안에 워크하우스라고 있습니다. 옛날에 6.25 때 미 8군, 오늘 같은 거의 아니고 미 유엔 지상군 사령부가 학교에 있습니다. 지금도 아직도 있습니다.
70년 전에 만들었거든요. 그게 있다는 이유 때문에 제가 유엔 연구소를 만들고 또 워커 자본을 기리는 일도 막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저분은 제2의 이순신 이유가 뭐냐니까, 저분이 없었으면요 미국이 다 포기했어요. 왜? 한 달 반을 계속 전투만 하면 지는 겁니다. 미국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미국은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스페인 전쟁만을 다 승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아시아에서 공산당하고 싸워 이긴 게 한 번도 없습니다. 미국은 유일하게 이긴 게 한국에서요. 한국에서 낙동강 전선입니다. 낙동강 전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 아놀드 토인이라고 하는 영국의 역사학자가, 역사는 무엇인가 하면은 역사를 도전과 응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은 이런 도전을 받아가지고 이걸 응징을 한 성공적인 사례였어요. 근데 한국은 지금 아까 봤던 1989년 독일은 통일됐습니다. 그리고 75년 월남은 패망했습니다. 한국은 지금 2023년 그 중간 어떻게 갈 것인가 기도했습니다. 저는 이미 한국은 졌다고 봅니다. 실제 한국은 패배했어요. 패배한 겁니다. 가장 큰 이유는 뭐냐? 가장 큰 이유는 김영삼이 때문에 그렇고, 김영삼이 이후에 김영삼이 노태우부터요. 저는 제가 교수가 된 이유는 뭔지 아세요? 김영삼이 때문에 교수가 됐습니다. 김영삼이 있을 때 임팩트, 이게 아까 선전 안 했지만 임팩트 코리아라고 유명한 대선 기획팀이 있었어요. 그 기획팀에 선배님이 저를 추천해가지고 거기 전실장하고 같은 팀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자료를 다 가져옵니다. 제가 있으면요 청와대에서도 오고요 별의별 사람들 다 와서 정보를 줍니다. 앞으로 왜 김영삼이가 대통령이 될 것 같으니까 정보를 가져와 줍니다. 심지어는 그 당시 노태우가 골프 연습하다가 청와대 유리창 깨끗까지 다 정보가 들어옵니다. 근데 저는 뭘 보느냐? 김영삼이 어떤 사람인가를 봅니다. 넥스트 대통령. 미안한데 노태우는 대통령감이 아니었습니다. 노태우는 군인도 아니었어요. 장군감도 아니고 군인도 아니었어요. 내가 차마 이야기를 안 하는데 그 개건 이야기를 그만 안 하겠습니다만, 김영삼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인간은 지도자를 고사하고 일반 서민처럼 그 카페를 하나 운영할 수 있는 게 안 되는 인간입니다. 부잣집 아들로 평생 40년, 50년을 평생 부모님한테 은혜를 산 인간이에요. 가장 치명적인 게 뭔지 아세요? 책을 한 번 안 보는 거예요. 책을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중학교 이후에 다 뒷문으로 간 걸 봅니다. 중학교 이후에. 부친은 훌륭한 신부입니다. 김홍조는 돈도 많고 아들도. 그때 알아본 사람이 김영삼이가 일본 가서 만난 일제시대 때 초등학교 은사님이 계세요. 그 은사님이 표현한 이 인간은 틀렸다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니까 이 인간은 능력도 안 되고 머리도 안 되는데 나대기를 좋아한다. 그게 한국의 치명적인 거예요. 그리고 김대중 같은 경우는요, 진짜 인간이 최악의 인간이라고 봅니다. 내가 만난 인간 중에서 최악의, 옛날에 유명한 클레망소라고 하는 프랑스의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이가 70이 돼가지고 소움 전투가 1차 세계대전의 대통령이었어요. 대통령인데 나이 70이 넘었는데 어디 갔냐? 전선 응급이 된 겁니다. 군인들 힘내라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야, 영국의 군인들이 우리 총리도 와서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클레망소라는 사람. 그 클레망소가 나중에 남긴 글이 뭐냐? 뭐라고 그랬냐? 친구가, 야, 당신이 유명한 정치인이니까 당신이 본 놈들이 제일 나쁜 놈이 누구냐? 정치인. 이렇게 물었어요. 답을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클레망소. 그게 내 가장 큰 고민이었다는 거예요. 난제 왜? 내가 이놈이 제일 나쁜 놈이 하면 어느새 더 나쁜 놈이 나오더라. 이거 한국이 지금 그 모양입니다. 노태우 최악이었죠. 군인도 아니었다 그랬죠. 김영삼 아니 최악입니다. 김대중 이거는
이건 정말 이건 더러운 놈일 뿐 아니라 반역자입니다. 김대중이 반역은요, 이건 분명히 남겨야 됩니다. 나중에 남아있잖아요. 13억 불이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그 인간은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갈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스위스 비밀 계좌가 있다고 이야기한 놈입니다. 지금 40년 전인데 박정희 대통령 비밀 계좌는 없습니다. 안 나옵니다. 대신 지 계좌는 나왔어요. 비밀 계좌. 13억 불입니다. 13억 불. 그 인간은요, 돈을 김일성한테도 받은 걸 봅니다. 일본한테도 받은 걸 놓아요. 일본의 한일의협 협정할 때 치명적으로 우리 한국의 어민들 다 죽인 게 바로 김대중이라는 놈입니다. 그런 인간이 지금 호남에는 뭡니까? 영웅이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역사는 뭐라고 그러냐니까 엔티 히어로라고 합니다. 반영웅을 잡지 못하면 그 나라 망한다. 지금 한국 반영웅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마지막 남은 이 땅의 마지막 남은 영웅들이신 거예요. 여러분들 미국 영화가 좋은 건 뭡니까? 아주 이름 없지만 영웅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제가 아까도 이야기를 했는데 연락이 왔습니다. 누구한테 왔나니까 손원일 제독의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를 만나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만났습니다. 학교에서 만났어요. 손원일 제독은 국군의 아버지고 한국 해군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돈을 모아가지고 사모님하고 같이 돈을 모아가지고 백두산호라고 하는 최초의 한국의 군함을 사거든요. 그 군함이 한국 전쟁 때 저 600명이 북한 특수군을 막아줬기 때문에 부산이 그 당시 괜찮았던 겁니다. 그분이에요. 그분 아들이었어요. 마침 또 아시는 분들이 해가지고 만났더니 참 그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이 어려운 거나 한국이 어렵습니다. 지금 한국은 가장 큰 건 저도 좀 느끼지만 저도 이제 정치학을 하고 안타까운 게 뭐냐니까 많은 학자들 저도 이제 교수다 보니까 많은 교수님들을 만납니다. 근데 그 교수님들이 어떤 공통점이냐면 외국에 가면 말입니다. 외국에 가면 어떤 자기 나라 이야기 역사에 대해서 물으면 너무나 많이 알아요. 그분들은 책은 성경책하고 역사책은 집에 항상 있습니다. 어느 가정에 가도 독일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나 미국이나 가면 역사책하고 성경책 같이 항상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미안한데 박사는 뭐하고 외국에서 유학하고 뭐합니까? 한국에 대해 너무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물어요. 내가 저는 이제 당신이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한국은 뭐 한마디로 친일파의 나라 비슷하게 해요. 이승만 대통령은 또 독재자 비슷하게 해요. 그럼 이승만 대통령 독재자로 이야기하는데 당신 이승만 대통령 자료에 공부를 해봤냐? 책 한 권 읽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수가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말이죠. 전 세계에서는 옛날에 그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김병준 씨라는 사람이 있어요. 윤석열 정부에서 원래 노태우와 노무현이하고 가까워가지고 이제 장담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저희 이야기에 뭐라고 하니까 노무현에 대해서 노무현이 어느 날 자기한테 와서 고백을 하더라고요. 뭐냐? 내가 한국의 대통령이라고 세계에 돌아다녔더니 사람들마다 정치인, 지도자든 누구나 사람들마다 박정희 대통령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난 더 이상 박 대통령 뭐 욕 못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 우리요 한국이 이렇게 잘 사는 건요 기적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우리 보고요 한국을 기적의 나라라고 합니다. 자료를 보면요 1960년대 IBRD 같은 자료에 보면요 전 세계에서 아프리카 성장을 할 나라인데 한국은 미안하지만 사우스 코리아는 희망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한국이 지금 어떻습니까? 3만 불입니다. 이 3만 불도 문제가 많아요. 정상적인 나라였으면 지금 한 4만 불, 5만 불 정도 돼야 있어야 됩니다. 왜? 만 불 되고 나서는 가속도가 붙거든요. 근데 한국은 가속도가 못 붙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좌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쓰레기들이 많기 때문에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전교조, 민노총, 언론노조 그런 애들이 있는데 어떻게 나라가 제대로 정상적인 나라가 되겠습니까? 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집안에 전능화가 하나 있는데 장애인 중에 장애인도 여러 가지 장애가 있지만 전능화 장애가 있는데 정상적인 다른 사람들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지금 그만큼 어려운 게 한국입니다. 근데 가만히 따져보면요, 한국은 이게 역사적으로 돼 있습니다. 미안한 말씀인데요, 한국은 조선시대 때 500년 동안에 한국은 거의 노예 국가였습니다. 당파 싸움만 아주 그냥 지역적인 거고 실질적으로 한국은 잘은 놉니다. 뭐라니까? 맞아. 노인들이 한 40%예요. 절반 정도 노예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노예는 다른 나라 이민족을 전쟁을 해가지고 이겼을 때 전리품으로 가져가는 게 노예들입니다. 근데 한국은 전쟁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노예가 있냐? 자금을 여러 가지 뭐라고 합니까? 오늘 같으면은 가뭄이라든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못 살게 되니까 땅을 팔게 해가지고 그렇게 만든 노예들입니다. 그 노예들을 그렇게 있던 겁니다. 그리고 농업 관료 국가죠. 제가 지금 제 침대에 아직도 있습니다. 저는 50년째 보는 책이 있습니다. 50년째. 중학교 1학년에 입학을 했더니 바로 위층이 학교 도서관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도서관 가니까 그때는 책이 없었습니다. 60년대 말 70년대 초니까 책이 없어요. 시중에 워낙 못 사는 거예요. 근데 도서관 가니까 책이 막 수천 권이 있는 거예요. 눈이 휘둥휘둥해진 겁니다. 밤 10시까지 책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은사님하고 은사님은 그 당시 뭐니까 너희들은 특수과이니까 공부가 끝나면 집에 가는 게 아니고 바로 선생님들이 운영하는 과외반에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합니다. 저는 그걸 안 가고 밤 10시까지 도서관에서 온갖 뭐 소설 무슨 근데 그때 읽었던 책 하나가 줄리어스 시저였습니다. 평생을 바꾼 책이었죠. 시저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 책 내용이. 야, 남자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독일이 지금 미국이요. 미국은 세계가 20세기 21세기의 로마가 나갑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 나라 파운딩 파더스 건국의 아버지를 신의 영역으로 모십니다. 신의 영역. 뭐 워싱턴이라든가 토마스 제퍼슨이라든가 알렉산더 해밀턴입니다. 근데 알렉산더 해밀턴의 책을 뒤집으면 뭐가 나오냐 아십니까? 나는 존경하는 사람이 조지 워싱턴도 아니고 토마스 제퍼슨도 아니고 줄리어스 시저라고 합니다. 최고의 영웅 거예요. 내가 독일에 도착하니까요. 독일 애들이 전부 다 시저를 공부하고 있었어요. 로마를 공부하고 걔들은 라틴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새벽밤을 먹고 다닙니다. 라틴어 공부하기 위해서 라틴어 수업을 제대로 듣기 위해서 엄청나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왜? 걔들 최고가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시저가 50년도 제 침대 옆에 시저가 있습니다. 거기서 답이 뭔지 아십니까? 시저가 바로 워커 장군이 시저입니다. 아메리칸 시저입니다. 한국의 이순신이고 미국의 시저입니다. 시저가 3개 대륙을 합니다. 정복합니다.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입니다. 이분도 유럽 전선, 아프리카 전선, 그리고 한국까지 와서 아시아까지 왔습니다. 3개 대륙을 정복한 거의 유일한 미국의 대통령, 미국의 장군입니다. 이분이 돌아가실 때 나이가 61살입니다. 안타깝죠. 61살입니다. 근데 이분이 국군 트럭에 받쳐서 돌아가십니다. 자, 우리는 생각해 보세요. 40년, 50년 후에 김대중이라는 인간이 중학생 둘이가 미군 훈련하는
벌써 죽었다고 어떻게 했습니까? 대통령의 영향이 나와가지고 선동을 했지 않습니까? 미군을 사지하라고. 근데 우리는 그때 국군 트랙에 봤을 때 호수님 예? 호수님 미수님. 아 그래서 예 이럴까요 하시죠. 그게 조작인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우리 국군 트랙에 빠져 돌아가셨습니다. 더 재밌는 건 말이죠. 이분 사진 나오니까 조금 들어가서 밑으로 갈까요? 어찌 보면 이분은 한국 사람 많이 닮았습니다. 키도 작으면 해요. 그리고 평소에 성격이 엄청 조용하신 분이 이순신 장관은 그래요. 근데 전쟁만 나면 엄청 용감하신 분이에요. 미군들이 다 포기했어요. 이제 한 달 반 동안 계속 보니까 착각한 거죠. 뭐냐, 미국이 몰랐던 거예요. 자꾸 이승만 대통령이 자꾸 야 우리 안보 때문에 위험하니까 유럽처럼 나토 같은 거 만들자고 자꾸 하니까 노했습니다. 미국에서 안 도와줬어요. 더 심각하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천재니까요. 보내니까 그러면은 미국이 선언을 좀 해달라. 우리 만약에 우리 한국 영토가 미국의 영토에 준한다고 그걸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미국에서 또 뭐라 합니까? No. 거꾸로 한 겁니다. No 하면서 뭘 했냐니까 에치슨 라인 해가지고 대만하고 한국을 빼버린 거예요. 방위선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쟁을 하게 만들어주는 역 한국 말 절대 안 들은 거예요. 근데 이때 미국이 착각한 겁니다. 아, 북한은 인구도 그 당시 보면 우리가 남한이 1,400만이고 북한은 900만입니다. 그럼 자기들 볼 때는 남한 인구도 많고 하니까 자기들 도와주고 하니까 훨씬 낫겠지 이래서. 근데 북한은 갑자기 5만이 더 늘어나요. 전쟁 직전에. 뭡니까? 조선 의용군들이 몇 년 동안 중국 대륙에서 8기군에 옛날에 8기군이었는데 거기에 있었던 조선 의용군 5만 명이 북한 군복으로 갈아입고 한국 전선에 투입된 겁니다. 그런데다가 소련이 탱크를까지 줬죠. 최고 좋은 무기까지 줬죠. 무기까지 공급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됐겠습니까? 한국은 국군은 군인도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전투기도 하나 없었고 군함도 없어가지고 군함이 없는 해군이었어요. 그 당시에. 군함 돈 내가지고 뭐냐니까 해군 장교들이 앞서가지고 월급에 떼가지고 모금을 해가지고 이승만 대통령한테 군함 사라고 돈을 갖다 준 겁니다. 그럼 이승만 대통령이 너무 가슴이 아프지 않습니까? 15,000불인가 모아오니까 자기가 40,000불인가 더 갖고 해가지고 사라고 게 백두산항입니다. 그런 상태였어요. 근데 미군이 와서 보니까 미군 5년이 지난 겁니다. 1945년에 끝나고 나서 5년이 지난 후에 미군은 완전히 2차 세계대전 미군이 아닙니다. 전부 다 2차 세계대전 미군들은 다 베트남들은 다 퇴역을 하고 행정병만 남아있었던 거예요. 행정병만. 그 당시 일본에 있던 행정병만 와가지고 총도 한번 제대로 못 쏜네 태반이었어요. 그때 자료가 나옵니다. 근데 북한하고 싸우니까 되겠습니까? 계속 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대전에 이동해서 대구로 갔다가 부산까지 오잖아요. 한 달 반을 패퇴. 지면 후퇴, 지고 후퇴만 계속 해오는 겁니다. 미국에서 뭐라 미국 장교들이 이제 포기해야 됩니다. 우리가 몇십만만 데리고 저 태평양에 그걸 합시다. 임시정부를 만들고 합시다. 근데 그걸 노하신 분이 이분이에요. 이분은 하느님이 보내주신 한국의 소천사입니다. 이분 때문에 미국이 지금 전선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돌아가시고 월남전의 마지막 미군이 마지막 월남전에서 반전을 기하려고 했던 게 워커 장군의 낙동강 전선을 다시 복귀하려 했는데 그것도 실패했어요. 그래서 저분이 아니었으면 우리도 어려웠을 거고 또 저분하고 같이 있었던 것이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이 같이 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10년 전부터 하도 한국이 하도 이해가 안 되는 나라다 보니까 제가 조국이지만 도저히 안 된다. 왜? 애들도 바뀌고 말도 안 통하고 하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나 싶어서 영화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한 겁니다. MBC 아카데미 사장님한테 이제 물었더니 작가를 소개해달라 했더니 내보고 쓰라더라고요. 그래
그래서 제가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쓰는데 이제 마지막 단계에 어떤 야간도 여자가 왔어요. 워크 장면에 쓰라는 겁니다. 워크 장면에서. 그래서 제가 작품을 쓴 지 한 2, 3년 되니까 할 때 정권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정권 바뀌니까 제가 든 테마는 뭐겠습니까? 전부 박정희 대통령 무슨 공자 무슨 이런 걸 쓰고 있는데 좌파 영화가 아닌데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 쪽에다가 번역을 해서 보내고 있는데 한국에 대해서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사실은 서강대학에서 공부했습니다. 대학원을요. 서강대학은 미국인들이 만든 학교예요. 미국 신부님들하고 같이 보시던 걸 보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알지요? 그 알지. 그래서 이제 제가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2개를 썼습니다. 워크 장군에 대한 시나리오를 2개를 썼는데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부광대가 뭘 해야 되냐니까 부광대는 그만큼 지금 바로 이분이 말하는 스탠드와 따입니다. 죽기. 그냥 한마디로 필사항쟁이라 그랬죠. 옛날에 그 이순신 장군이 필사즉생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죽겠다 싸우면 살 수 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똑같은 스탠드와 따입니다. 이분이 날 요구도 묻습니다. 어떻게 미군한테 후퇴를 하지 마라 이러거든요. 스탠드와 따입 영어로 하면 뭐냐니까 후퇴는 없다는 겁니다. 끝까지 지키라는 거예요. 죽음으로 지키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 얘기를 해요. I come here to protect Korea until my death. 내가 죽을 때까지 이 나라 한국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왔다고 장병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애들 아까 얘기했죠. 총도 제대로 못 쏘고 완전히 그런 애들이 전투를 사는 이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어찌 보면 제2의 이순신 장군이 부산포 해전이 요즘 유명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부산의 그 시민의 날이 부산포 해전 기념일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 마지막 남은 그걸 하지만 우리가 지금 사실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누가 돼? 제2의 워크 장군이 돼야 됩니다. 제가 좀 아이디어가 있죠. 워크 장군이 별명이 두 개입니다. 하나가 뭐냐니까 불독입니다. 생긴 게 불독처럼 생겼잖아요. 불독처럼 생기고 또 싸움을 잘하니까 용감하다고. 패튼 장군이 2차 세계대 최고의 용장인데 패튼 장군이 인정한 사람입니다. 책 제목이 책이 2권 나와 있습니다. 미국에 이분에 대한 책이 전기가 2개 나와 있는데 하나가 패튼의 불독입니다. 패튼의 불독입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그냥 제너럴 워크입니다. 근데 그 부제목이 뭐냐? The Man Who Saved Korea입니다. 한국을 구한 남자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제2의 워크의 별명이 2개나 했죠. 한 개는 뭐냐니까 존이었습니다. 존이가 무슨 존이냐? 내 존이겠습니까? 아시는 분요? 워크 장군이 웨스트 포인트에 들어가거든요. 웨스트 포인트에 들어가서 그때 사관생도들끼리 별명이 존이었습니다. 존이 워크라고 하는 유명한 술이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위스키 술이 존이 워크. 그래서 그 워크 하니까 어릴 때 자기 그 사관생도들끼리 네가 워크 이러니까 월터 워크니까 너희만 이런 별명이 존이야. 존 워크라고. 그래서 제가 만든 브랜드를 제너럴 워크라고 와인을 만들었습니다. 시중에 판매를 하지 않고 하나 만들어가지고 지난번에 미 8군에 전달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전달식을 하고 이제 워크 장군 그 도자기도 만들었거든요. 도자기도 이제 형상 도자기가 있습니다. 도자기도 만들고 이래가지고 나오니까 그때 그 민사처장이라고 대위가 나와서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나오면서 말하니까 프로페서 하면서 제가 수많은 나라, 세계 수많은 나라에 갔다 왔습니다. 아프가니스탄도 갔다 왔고 중남미에 뭐 코스타리카도 갔다 오고 했는데 한국이 최고로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뜻이 뭔지 내가 생각을 해요. 왜 이야기를 하냐 물어보지 않고 안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미국을 아름다운 나라라고 부릅니다. 미국이라는 말을 아름다운 나라로 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저주의 나라로 만든 놈이 종북 좌파들입니다. 우리 한국이 왜 아름다운 나라를 그렇게 했어요? 한국을 도와줬기 때문에.
미군이 그 당시 175만 명이 옵니다. 6.25 때요. 175만 명이 와서 한국을 구해줍니다. 그 당시 보면은 한국은 좀 너무 못 살고 하니까 자료 보면 지금 제 사무실에는 그 6.25 당시 그 부산에 사진이 있습니다. 산에 나무 한 그루 없습니다. 민둥산이고요. 사람들이 먹는 거 이런 게 다 나오거든요. 너무 지저분하고 막 그 당시 막 그 인분이 막 들어다니는 거 하고 그 나라에 와서 이 사람들이 목숨을 175만 명이 와서 목숨을 구해준 겁니다. 그걸 생각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나라를 하지 않나. 그리고 우리가 분명한 사실은 뭐냐니까 왜 저는 어릴 때부터 아까 봤던 워크를 또 어릴 때 아직도 기억나는 것이 삼국지라든가 대망이라고 일본의 그 역사 소설을 좋아했습니다. 역사 소설을 왜 봐야 되냐면 일본의 대망을 보면요, 우리가 지금도요 좌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일본 놈들이 뭐 우리한테 막 그랬다고 그랬죠. 우리가 일본의 신화 역사 소설 대망 한번 읽어보세요.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책 아닙니까? 제목이 원래 도쿠가와 이에야스예요. 그 내용이 뭡니까? 그애는 미카와라고 하는 아주 작은 동네의 영주의 아들이에요. 아들인데 뭡니까? 아들인데 너무 작다 보니까 오다가 하고 이와가와 가문의 사이에 껴 있으니까 5살 때인가 벌써 인지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인지로 가는 사이에 또 자기 아버지 마저 살해당해요. 문제 지역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면 이마가와가들 와가지고 다 접수하고 다 쫓아내요. 생애도 다 쫓겨나고 세금은 다 거두고 믿는 동안 그 가신들은 오상을 못해 입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적나라하게 나와 있어요. 일본은 같은 일본이라도 그 문제 있으니까 증명을 하게 되면 그렇게 했던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하시입니다. 하시. 어릴 때부터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너는 하윤대가 하연정성은 세종대왕 때 영의정 하시는 겁니다. 그 집안의 후손이야. 자부심을 키워줬겠죠. 근데 뒤집어보면 조선은 완전히 500년 망한 나라입니다. 조선은. 고려 때까지는 여기까지 아니었어요. 조선 때문에 완전히 망한 겁니다. 제가 그 이야기 하려면 몇 시간 해도 모자라요. 제가요, 왜 시제를 좋아했겠습니까? 나는 학위를 받게 돼 있었어요. 학위를 받기 전에 독일 정부에서 돈을 1,500마르크를 줬습니다. 뭐 때문에 줬겠습니까? 우리 큰애가 임신을 했다고 독일 정부에서 아동 그걸 준 겁니다. 그 돈을 들고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냐? 포로 로마노였습니다. 이탈리아에 제가 어릴 때 중학교 때 그렇게 좋아했던 애가 죽은 그 로마 제국의 한복판 거기를 가보자. 진짜 안 가.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확인을. 와, 2,500년 전, 2,000년 전에 어떻게 이렇게 잘 살 수 있었느냐? 확인하러 간 겁니다. 난 사실 독일 갈 때 눈물이 났습니다. 왜? 너무 잘 사니까요. 아니, 너무 잘 사는 건 문제가 아니고 너무 유럽은 너무 잘 살았던 겁니다.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잘 살아요. 물론 나중에 나옵니다. 농업혁명이 1600년에 나오거든요. 그때 이제 지금 오늘날 애들이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게 1600년대에 이제 농업혁명이 돼가지고 북유럽 쪽에서 탄생을 하고 그 다음에 산업혁명이 해가지고 잘 살고 되는데 그 전에도 말이죠. 너무 잘 사는 거예요. 걔들 잘 살았던 거예요. 지금 2000년 전에 로마가 만든 건물이 보수공사를 안 하고도 있는 건물이 많습니다. 2000년도 보수를 안 했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나왔죠. 크라이스처치라고 뉴질랜드에 가 있었습니다. 1년에 가 있었는데 그 당시 이제 9.11 테러 나는 거리 아이고 미국 시끄럽다 되겠다 뉴질랜드 가자 이렇게 갔는데 뉴질랜드 갔더니 뭐가 했냐니까 로마 시대의 화장실 공중 화장실을 복원을 시켜놨어요. 그때 공중 화장실이 수세식이었습니다.
밑닦기 있지, 밑닦기까지 있었어요. 2000년 전에요.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오늘은 너무 짧은 게 너무 잘 살게 된 겁니다. 근데 잘 살게 되는 게 아까 봤던 정신적인 성숙이 안 되는 거예요. 정신적인 성숙이 안 될 경우는 로마도 100년 동안 내전을 겪었습니다. 우리 한국은 지금 내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조지 모델스키라는 국제 정치학자가 있습니다. 이름을 막 기억도 안 하시면 됩니다. 이 사람이 쓴 책이 뭐가 나오냐니까 이 사람이 쓴 책이 70년 대전쟁 주기록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사람은 1500년부터 2000년 동안 500년의 유럽 역사, 세계사를 공부한 결과 70년 만에 큰 전쟁이 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70년 지났습니다. 지금 전쟁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크라이나 처음에 작은 데가 크림반도, 발칸반도 하다가 지금 우크라이나 오죠. 앞으로 지금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고 그러죠. 네. 아예 공략을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중국의 해병대 애들이 중공이죠. 중국의 해병대 애들이 서해안 쪽을 점령하겠다고 계획을 다 만들었답니다. 그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냐니까 미국의 정보기관에 계셨던 분이었어요. 지금 미국 계시는. 그 정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런 준비가 없고 나라가 지금 민주주의 무슨 대통령 가장 큰 게 뭡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됐겠습니까? 제가 1990년에 왔거든요. 1990년에 왔더니 세상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85년에 갈 때는 한국은 우리는 잘 살아야지 앞으로 잘 살게 됐다가 90년에 오니까요. 88 올림픽으로 동독은 망했습니다. 그죠? 한국도 망한 겁니다. 88 성공으로 망했습니다. 88 올림픽 하는 게 뭡니까? 갑자기 잘 살지고 민주화한다면서 민주화의 원칙을 깨버린 겁니다. 독일에 갔더니요, 제가 기억납니다. 독일에 85년에 갔는데 첫 신문이 뭐하냐? 독일의 신문이 우리 한국처럼 이렇게 그 재밌는 여자 사진 있고 나치 사진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진도 없습니다. 독일 신문은 다 논문입니다. 시커매요, 다 논문이에요. 첫 기사가 뭐냐니까 아우토리테르 데모크라티입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독재적 민주주의입니다. 독재적 민주주의예요. 독일에서는 뭐냐? 왜 민주주의라고 그러는 건데 하도 규제가 많고 국가 권력이 강화되고 하니까 독재적 민주주의라고 했었어요. 한국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방종 민주주의가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방종이 뭡니까? 방종을 영어로 찾으면 잘 안 나옵니다. 찾으면 기껏 나오는 게 이제 뭡니까? 라이어트 우리가 폭도, 광주 폭동이 바로 전형적인 방종입니다. 폭도, 사상사태, 대구 폭도 다 이게 방종이에요. 자유라는 거는 저도 정책을 했는데 저도 몰랐던 겁니다. 뭘 몰랐으니까 옛날에 자유라는 책을 읽었는데 유명한 J.S. 밀이 있었던 존 스튜어트 밀이 쓴 자유라는 책이 유명해요. 제가 대학원 때 이걸 읽고 강의도 들었습니다. 근데 이 책 생각이 잘 안 나는 겁니다. 근데 그 책의 내용을 누가 짚어주냐니까 독일의 어떤 영문학자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유의 핵심이 뭐냐? 자유가 뭐냐? 이거는 자유, 프리덤입니다. 뭔가 할 수 있는 고통이라는 압제로부터가 없는 것이 자유입니다. 기억나죠? 근데 우리는 이 자유의 개념은 이 리버티라고 그럽니다. 리버티 개념은 우리가 리버럴 데모크라시라고 하죠. 리버티 개념은 이건 단순한 제도도 아니고 사상도 아니고 하나의 관행입니다.
다르네. 이게 뭐냐? 자유와 교육. 디시플린. 전혀 다른 요소가 같이 있는 거예요. 미국에 가면요. 여러분들이 미국에 가면요. LA라든가 LA는 괜찮습니다. 뉴욕 같은 데 가면요.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경찰들이 총을 이걸 총을 경찰이 막 깔려 있습니다. 2, 3m 간격 한 명씩 있습니다. 이렇게 밤에 하도 사람이 많으니까 뉴욕의 한복판에 가면 말입니다. 손에 바로 총소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라인만 넘으면 바로 쏘겠다는 겁니다. 자유가 뭐냐? 자유라 민주주의라는 것은 자유도 있지만은 규율이 있다. 이게 권리가 있으면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책임 의무가 있다는 거죠. 이게 같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 종목 작업하는 게 뭡니까? 이놈들은 이 개념이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방종이에요. 이게 없는, 교육이 없고 책임 의무가 없는 건 이게 방종입니다. 맨날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권리만 이야기하잖아요. 권리가 아니고 책임과 의무를 같이 이야기해야 그게 진지한 차이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했으니까 김영삼을 보면서 이 나라는 희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 평생에 책을 5권도 안 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책을 안 읽는 사람은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책을 안 읽는 사람 공통점이 남 이야기밖에 할 줄 몰라요. 김영삼이 남 이야기밖에 할 줄 모르는 인간이었어요. 맨날 박정희 대통령 욕이나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만드는 거 아닙니까? 경부 고속도로 만드는데 들어누우는 거 아니에요. 기자 데려와 들어눕고 현장에. 그런 쓰레기인 겁니다. 경부 고속도로 만들기 하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박정희 대통령인데 박정희 대통령 그렇게 만든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독일의 에르하르트라고 하는 유명한 나중에 재무부 장관인데 나중에 총리가 되신 분입니다. 그분이 키가요 덩치가 박정희 대통령 2배만 해요. 박정희 대통령 제 키가 60밖에 안 됩니다. 유엔수에서부터 1cm가 작아요. 맞아요. 제가 박정희 대통령을 본 게 국민학교 한 3학년 때인가 본 적이 있습니다. 국민학교 3학년. 그때 이제 길을 만들고 키가 자그마하시 나왔는데 참 큰데 나타난 사람은 자그마하신 분인데 제가 아까 얘기했죠. 국민학교 중학교 1학년 때 읽었던 그 책이 줄리어스 시저가 최고로 유명한 줄 알았는데 나이가 들고 보니까 어느 시저가 아니라 이승만 대통령이었고 박정희 대통령이 더 위대하신 분인 걸 알게 된 겁니다. 그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같이 나라를 구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워크 장군이 코쟁이고 우리말로 코쟁이 우리 무슨 관계입니까? 그게 아니라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현장이 가장 중요한 건 지금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내일 어디 있습니까? 내일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 인간한테 있는 건 별로 없는 거예요. 옛날에 독거 EX도 그만합니다. 모든 나중에 오보쇼를 하다가 죽기 직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밑에 효군을 불러가지고 자기 아들한테 모든 걸 줄게 다 넘겨주면서 니한테 이제 내가 죽을 때도 안 돼서 니한테 다 넘겨준다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니까 야 인간에게는 자기께 아무것도 없단다. 그 얘기합니다. 우리도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 아무것도 없는데 대신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뜻이 나라를 살리고 구한다는 건 정말 큰 거죠. 어제까지 봤던 손원일 씨 아들이 가져온 책의 제목이 근래 정신. 왜 근래입니까? 물었더니 근래가 최고로 좋은 거 아닙니까? 왜? 자기를 희생하면서 깨끗하게 하고 자기는 항상 또 저 남들이 안 보이는데 버리지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감수하는 것이 근래입니다. 자기 부친 손원일 그리고 자기 할아버지가 남겼던 유지가 맞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도자들이 되려면 뭐가 해야 돼? 이런 근래 정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기가 희생하고 워크 장군은 나중에 이거 있지 않습니까? 계급 이 계급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원래 자기 게 아니고 아이젠하워 겁니다. 아이젠하워가 포스터가 되면서 그걸 누구한테 줬냐니까 패튼 장군한테 줍니다. 패튼 장군이 또 포스터가 되면서 이걸 워크 장군한테 승진시키면서 이렇게 했던 거예요.
지금 저게 한국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워커 장군이 돌아가시지 않으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너무 미안해가지고 그때 한국의 국군이 김일성 전용차를 탈취해가지고 선물로 보내온 겁니다. 그 보내온 김일성 전용차를 워커 장군 사모님한테 보냅니다. 워커 장군은 키가 작고 좀 잘생긴 얼굴은 아닌데 워커 장군 사모님은 키도 크고 아주 미녀입니다. 그 톰 크루즈 마누라처럼 키도 크고요. 그래가지고 아들도 샘 워커도 이제 포스터가 되는데 아이도 키도 크고 그러니까 자, 아들은 또 엄마 치질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의미가 아니다. 우리가 오늘 시간에 제가 사실은 워커 장군을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하고 같이 오늘은 새로운 인연이고 또 저도 여러분들하고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이 우리가 지금 하는 부방대의 활동이 오늘 좀 사실 조금 섭섭해요. 왜냐니까 오늘 책에 대한 이야기라도 책에 대한 요약이라든가 이 학문은 제가 선생님한테 배워본 거예요. 원래 학문이라고 하는 건 어디를 의심할까? 학문은 발음을 잘해야 되겠다. 학문이 아니다. 자, 학문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하냐? 크게 요약하는 거잖아요. 책에 500페이지 책을 50페이지라든가 5페이지라든가 요약하는 거예요. 그리고 확정하는 거예요. 요약과 확정을 하면 70% 거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거 하면은 이 내용 혹시나 여러분들 보시면 이거 지적 소유권을 제가 안 하니까 가져가서 보시면 좋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첫 만남이기도 하고 이거 보는 처음 보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은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하고 또 혹시나 질문이 있으면 질문도 받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내용은 다 잘 들었고 다 배움이 되는 내용이에요. 평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독일에 공부하시고 하셨었는데 2차 대전의 전범이 독일하고 일본하고 이제 두 나라 책임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독일은 지금도 이렇게 잘못한 데 대해서 사죄하고 반성하고 찾아내고 이렇게 하는데 일본은 있는 것도 부정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있는데 그 차이가 어디서 제가 질문 아주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독일은 제가 있을 때도 지금 모르겠습니다. 있을 때도 일주일에 공영방송 일주일에 1시간 꼭 독일 공영 TV에서 2차 세계대전을 보여줍니다. 왜? 국민이 참여하는 왜 우리가 그때 그렇게 했을까 하면서 보여줍니다. 독일은 엄청나게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알아둘 거예요. 독일이 바뀌는 것보다 더 큰 걸 알아두는 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2차 세계대전 때 독일한테 600만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건국할 당시 국민 수가 300만이었습니다. 600만이 죽었어요. 나치한테. 그럼 우리 식으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좌파식으로 하면, 빨갱이식으로 하면. 예? 얼마나 보상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사죄하러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죄, 보상 1년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600만을 죽었어요. 우리는 일본한테 몇백만 학살됐습니까? 우리는 학살되면 김일성한테 300만 학살된 것밖에 없습니다. 일본 놈한테 학살됐습니까?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일본이 없었으면요 한국에 오늘 박정희, 이승만이 10명 나와도 안 됩니다. 왜 안 되겠어요? 우리가 일본한테 고마워해야 될 거는 말이죠. 진짜 고마워할 거는 일본은 150년 동안 뭘 했는지 아십니까? 난학을 공부를 한 겁니다. 우리는 조선시대 때 다 막아버렸잖아요. 조선시대 다 막았는데 얘는 뭡니까? 나가사키라고 하는 곳에서 계속 교육을 하고 무역을 하고 교육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바로 들으시오. 난학을 공부. 난학이 뭡니까? 네덜란드에서 난 게 난학입니다. 네덜란드를 통해 가지고 유럽을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쓰고 있는 단어들 있죠. 모든 단어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화학, 무슨 용어부터 사회,
전부 다가 대부분의 말이 일본 애들이 만든 겁니다. 150년 동안에. 그걸 보면서 어떻게 이걸 소화를 시킬까? 한 달간 차용해가 만든 겁니다. 그걸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잡을 수 있는 거죠. 박정희 대통령이요, 61년 잡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일본 뺏긴 거였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왜? 일본은 독일을 뺏긴 거였어요. 독일이 엄청나게 피해를 보거든요. 독일이 뒤늦게 되면서. 독일이 통일된 게 1871년입니다. 1870년,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개국한 게 뭐, 개항한 게 1876년 아닙니까? 우리가 개항할 때 독일은 통일을 했어요. 우리가 비슷한 겁니다. 그럼 독일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우리가 해보니까 영국이 아니라 우리처럼 해라고 일본한테 가르쳐 줍니다. 뭐라 그랬나? 우리처럼 하려면은, 우리 유명하잖아요. 리스트가 쓰는 유명한 유치사업 보호하는 나라. 그러니까 김공업부터 출발해요. 성격이 아무리 급해도 김공업부터 해가지고 중화학공업을 합니다. 모든 전수를 일본한테 해준 겁니다. 일본 애들 머리가 좋지 않습니까? 빠르게 배운 겁니다. 한국은 박정희 대통령 천재 아닙니까? 빠르게 배운 겁니다. 일본이 밉지만은 일본은 왜 했겠습니까? 일본은 앞서 있었고 미국이나 유럽이나 하면 언어도 다르고 다 다른데 어떻게 하냐고요. 우리는 36년 기분은 나쁘지만 36년도 우리 훈련을 받았잖아요. 그치? 일본은. 그럼 바로 일본이 최앞선 걸 따라잡고 캐치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하게 한 게 그걸 누가 시킵니다. 에드하르트 총리가 박정희 대통령 그걸 합니다. 색깔을 시켜요. 뭐라 그러냐? 야, 일본을 손잡아야 돼. 우리가 박 대통령 보고 에드하르트 총리는 한국을 위해 가지고 자기가 총리가 줄 수 있는 차관이 있었어요. 그 차관까지 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뭐하니까 우리가 한계가 있다. 우리가 도와주고 싶어도 미국에 막아서 다 도와줄 수도 없고 우리는 또 아프리카를 도와야 된다. 지금 미국도 뭘 보니까 일본을 가야 될까. 그래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박 대통령이 그런 겁니다. 당신 총리가 당신 몰랐어. 난 일본에서 공부했는데요. 엄청나게 지금 당했습니다. 일본은 한국은 역사적으로 엄청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라 총리는 뭐라는지 아세요? 우리 독일은 프랑스와 전쟁을 수십 차례 했어요. 프랑코 왕국이었죠. 독일이 샤를마누 벤지 때는 같은 나라였습니다. 기분 나쁜 게 제가 독일에 들어가서 여행을 갔어요. 파리에 갔습니다. 파리에 도착했더니요. 파리에 뭐 노르트르담 사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성당. 너희들이 뭐라고 그러니까 야 우리 거라 이러면서 가는 겁니다. 독일 놈들이. 우리 거래. 은들은. 내가 얼마나 기분 나쁘고. 근데 야 이게 막 독일의 프랑스야. 걔는 그런 겁니다. 2차 세계 났을 때요. 우리는 모르지만요. 동유럽 애들하고 프랑스애랑 완전 달랐습니다. 독일 애들이. 독일 애들은요. 그 뭐고 레지스탕스를 봐줬어요. 동유럽에서는요. 독일군 한 명이 뭐 사고를 죽음을 당했다는 그 말을 없애버렸습니다. 지금도요. 조코비치가 아무리 테니스 잘하면 뭐합니까? 동유럽에 있는 거예요. 동유럽. 패들은 공항은 안 치고도 1년에 1,000원씩 법니다. 조코비치는 열심히 뛰어야 1,000원을 못 벌어요. 아무리 열심히 뛰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서유럽과 동유럽은 그렇게 차이가 나고 다른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왜 우리가 미국이고 왜 우리가 역사를 알아야 되고 또 우리가 지금 아까 했지만 지금 사실은 우리 한국은 쟤들은요 100년 전쟁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한국에 안 가르친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안타까운 게는요 1919년에 우리가 3.1운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 2년 전에 볼셰비키 혁명이 있었습니다. 볼셰비키 혁명은요 그게 그로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왜였습니까요? 볼셰비키 혁명이 끝나는 게 아니고 바로 그것이 국제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온 곳이 어디냐? 한국이었습니다. 조선반도였어요. 한반도입니다. 그 나옵니다. 자료가. 이동이라든가 이런 쓰레기들이요. 이번에 나왔죠. 얼마 전에 문재인이가 데려온 사람 있죠. 그 주가 한국시킨 거 있죠. 홍금도. 빨리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이 바로 우리 이웃 나라 아닙니까? 바로 우리한테 온 겁니다. 우리는 인접국이었고 우리는 워낙 없는 나라지 않습니까? 질문 하나 있습니다. 아 예. 강의 잘 듣는데요. 제가 교수님 직접 전공하고도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대한민국에 제가 우파 시민단체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려고 대한민국의 좀 교수들 좀 만났습니다. 우파 시민단체의 그 자료를 좀 구하려고 해가지고 이제 제가 경북대학교하고 연세대학교하고 가가지고 사회학과 교수들에게 좀 설명에 쓴 논문들을 내가 좀 보고 하니까 다 좌파는 문이라. 사회학과니까요. 원래 사회학과는 학문 중에서 원래 좌파 학문입니다. 이거 왜 당신 왜 좌파만 공부를 하냐? 네. 왜 사회학과에서 우파는 공부 안 하고 왜 좌파만 공부하냐? 그러니까 대답이 뭐냐면 대한민국에 우파는 없다. 우파 단체가 없다. 아예. 이게 연구 의뢰가 오면 좌파에서 연구 의뢰가 오고 또 뭐 강연을 시키도 좌파에서 강연을 시키고 잠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그러면 우리 이제 부광대에서 설명해 줬어요. 부광대가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 근데 이제 우파 활동이 이제 박근혜 탄핵가 이제 이게 처음이래요. 우파의 사회 활동이 처음이래요. 처음이라고 그래서 그렇기도 하고 안 그렇기도 한데 그래서 지금부터가 우파 시민단체 활동의 처음이라 시작이다 이제 태동이다. 좌파는 옛날부터 이제 이제 해방 이후부터 해가 좌파가 알기가 열심히 해서 자기들 단체를 구성해서 매게 되는데 우파라는 거는 이제 시작이 예를 들면 박정희 이승만부터 보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김영삼 씨도 좌파인지 우파인지도 그냥 하고 하다가 이제 좀 해서 우파는 개호도 없고 시민단체도 없다 그런 얘기 하는데 그 말에 동의하시는지 한번 여쭤보세요. 제일 먼저 이제 학문 중에서 저는 정치학과입니다. 정치학과인데 사회학과는 원래 좌파 쪽이 강해요. 사회학과 학과 자체가 사회학과 원래 그 사학과가 아니고 사회학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같이 공부할 때 옛날에 제가 83년도에 대학원에 갔는데 신촌에 갔는데 어느 정도냐 하니까 전두환 대통령 악마다 이렇게 악마다. 시민들을 무고한 시민들을 자유를 주장하는 무고한 시민들을 학살한 악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질문을 했어요. 악마라고 하는데 그럴 수도 있다. 사람이 악마일 수도 있고 하니까. 근데 세상에 그런 악마도 있나 싶다. 뭐냐? 전두환 대통령 자료를 보면은 6.25가 나니까 합동이 되게 되는데 집안에 말려가지고 사관학교 가는 거예요. 전쟁이 나니까 나라를 구하겠다고 군인이 되는 사람이고 지금 군인이 되는 사람이고 그리고 나가 원론전에 참전까지 나 참전해야 하니까 참전까지 하는 사람이에요. 참전 용사예요. 그런 사람이 악마면 악마 아닌 사람 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아까 이 볼셰비키 혁명, 러시아 혁명은 사실은 혁명이 아니에요. 자료를 보면 누가 나오니까 볼셰비키 혁명이 실패하니까 독일의 정보부에서 돈을 줘가지고 그 당시에 스위스에 가있던 프랑스와 스위스에 가있던 레닌을 잡아가지고 기차에 태워서 보내준 겁니다. 공작금을 대고 엄청난 공작금을 줘가지고 혁명을 시킨 거예요. 다시 말해서 쟤들은 이게 순수하게 혁명이라는 개념이 없는 애들이에요. 또 하나 아까 지금 우리나라는 우연하게도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같은 위대한 인물이 나와 있으니까 그냥 전 국민이 그냥 보수 우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히 한국 원래 유명한 방공국가 아니었습니까? 한국 방공국가에 그게 나왔잖아요. 그
국민학생이 말이야. 국민학생이 공산당이 싫어해서 이미지주의 있잖아요.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이 정이 약하지 않습니까? 좌파는 뭐가 시작하는가? 휴머니즘으로 시작해요. 휴머니즘을 시작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좌파들이 이야기하는 것. 같은 민족, 평화, 문재인 때요. 평화라고 하는 게 그 뭡니까? 제가 버스에도 이렇게 크게 우리는 평화라고 한다 이렇게 사람 뭐 좋은 평화, 나갔다. 사람이 먼저다. 제일 좋은 건 다 갖다 붙여요. 가짜입니다. 내가 참 안타까워하는 것을 알아가. 제가 그 원경 스님이라고 박헌영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빨갱이. 그 때문에 사실 이승만 박사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자발적으로 그냥 빨갱이 나라 되는 거였습니다. 미국이 아예 한국 포기했어요. 그 보고서가 있습니다. 한국 70 조사를 하니까 70% 빨갱이가 손대자 이런 게막 나옵니다. 있습니다. 그런 나라였는데 그 나라의 앞장섰던 놈이 박헌영이 아닙니까? 유명하잖아요. 그 아들놈이 제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56년인가 죽거든요. 57년인가. 김일성한테 죽음을 당했어요. 걔한테 물려가지고. 맞아요. 그런데도 그 빨갱이지 끝까지 죽을 때까지 빨갱이지 돼요. 아들도. 그런 자기 아버지가 죽었는데 하겠습니까? 빨갱이는 지금 혹시 여러분들이 그걸 보면 뭐냐니까 칼 막스라고 하는 애는 독일애입니다. 독일인데 공산주의의 원조 이론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두 파가 나눠져요. 칼 막스 같은 애가 있는가 하면 또 누가 있으니까 유명한 하이니라고 합니다. 걔는 우파예요. 우파. 자유민주주의 운동을 싸우거든요. 유명한 겨울동화, 독일 겨울동화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시간 나면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파 두 개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가 존재하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아까 같은 이런 순수 학문을 위장한 애들한테 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 걔들이 조직이 있습니다. 왜? 걔들 70년도 왕조를 만들었습니다. 전 세계 공산 왕조를 만든다는 얘기밖에 없어요. 아까 봤던 동독도 말입니다. 아까 호네카 하고 나서 그냥 바로 바뀌었습니다. 동독이. 왜? 스탈린 이후에 소련은 뭘 만듭니까? 스탈린 객화 운동을 하면서 집단 지도 체제를 가는 거예요. 개인이 하는 북한식으로 하면 안 된다. 남아있는 유일한 나라가 북한하고 루마니아 차우세스코예요. 차우세스코가 저렇게 죽임을 당하니까 나중에 김일성이가 마음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런 나라. 근데 문제는 한국 내 같은 문제예요. 옛날에 같으면 생각해 보세요. 국민학생도 아까 했지만 시커먼 북한 특수군사 앞에서 공산당을 시대로 하는 용기 있는 국민학생이 있었는데 지금은 정치인 한 놈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놈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살아있는 영이다라고 생각해요. 마지막 질문이에요. 예. 아까 교수님 말씀하시면서 예. 지금 한국이 망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망하고 있다고 예. 초반에 언급하셨거든요. 망하고 있다는 거는 예. 제가 독일에 갔을 때 아까 이제 동독은 그 정도 하고 있어요. 동독은 무력 침공도 하지 않았고 제가 있는 학교는 특히나 제가 있는 학교는 이 유명한 그 파스테르나크라고 닥터 지바노를 썼던 사람이 우리 학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러시아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모스크바 대학을 창시한 로마노소프라는 분도 우리 학교 다녔습니다. 그래서 동문인 거예요. 가면은 교수에는 그게 있습니다. 그리고 동독 전문 서점이 있었어요. 학교 앞에. 동독에서 나오는 책만 전문으로 하는 서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국하고 지금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그런데도 공식적으로 동독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왜? 동독은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동독은
휴가도 보내주고 교류도 하고 무역도 가지 않고 그 뭡니까 방송도 교류하는데도 너희들은 정상이 아니다. 개무시했습니다. 제가 5년 동안 동독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한국은 뭡니까? 특히 문재인 같은 놈, 노무현 같은 놈, 입만 열면 북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입을 찢어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가만히 있는 게 그게 문제인 거죠. 국민학생도 못하다니까 그러니까 망했다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국가예요. 맞습니다. 근데 국민들이 의식이 없잖아요. 간첩이 지금 우리나라 간첩이 얼마나 많습니까? 솔직히 말해요. 말도 못해. 어떻게 안철수입니까? 지난번에 만났는데 아직도 간첩이 있으라고 있어요. 제가 간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의식이 그만큼 문제가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망했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사실은 고등학교 때 선생님 말을 안 들어가지고 그 소설 쓰고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소설 쓰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대학 들어서 가지고 친구 때문에 재수를 하고 있는데 어느 친구가 전화 친구가 공무원 시험 치러 간대요. 그래서 저 따라갔습니다. 같이 하자고. 그래서 공무원이 된 거예요. 그때 공무원 시험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을 또 보게 된 겁니다. 그때 선배들이 아직도 이야기합니다.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때 선배들은 5.16 때 어떻게 했냐. 5.16 때 말이죠. 제가 국세청에 다녔는데요. 그때 경찰서장하고 세무서장을 구인들이 와서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겠느냐. 박 대통령 그 당시가 77년도인데 그 당시 박 대통령이 가깝게 잠을 못 주무신다. 왜? 부가가치세라는 것을 만드는데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려면은 부가가치세라는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실패하면은 일본도 못하고 있다. 이걸 실패하면 나라가 큰일 났다. 이거 고민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독일에 갔더니 독일이 부가가치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50년 앞두고 하신 겁니다. 지금 일본도 아직 부가가치세를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잊어버렸죠. 왜?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다 잊어버렸죠. 그래서 나라가 망했다는 네, 맞아요. 그런 뜻입니다. 제가 좀 심했다면 좀 네, 아닙니다.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